차에서는 속도를 붙여가지고 날리면 쉬운데 실내에서는 더 날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오늘은 DJI 아바타의 신형 모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디자인 룩이 유사한 베타 플라이트의 신형 드론인 마이크로 드론이죠. 파버피코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핫한 드론인데 FPV 드론을 조금 날린다는 분들은 거의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언박싱을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버피코의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드론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는 450mAh짜리 45C XT30 방식의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유분의 젠팬 45mm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고, USB 매개 변수 조정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5.8G 구리 유튜브 안테나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VTX 브래킷, 나사 패키지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DJI 제품들 조종기하고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DJI O3 이거 하나가 한 33만원 정도 되죠. 34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위한 DJI O3 디지털 VTX 안테나 마운트하고 장착 브래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 보호 케이스가 있고 UV 프로텍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거는 이 안에 있는 FC의 납땜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땜을 잘 못해 있어서 반조립 상태로 있는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모든 전자 연결이 완료된 상태로 거의 완벽하게 조립된 상태라서 에어 유닛, 카메라만 브라켓에다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조립 방법과 조종기에 바인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립 방법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O3의 기본 안테나인데 이 안테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브라켓에 이 안테나를 교차로 집어넣어 줄 건데, 이게 카메라 방향이고요. 이쪽에 뒤쪽 안테나 선입니다. 안테나 선 보시게 되면 안테나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쪽 브라켓에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헥사 나사가 있는데 나사를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호를 위해서 TPU 프로텍션을 여기다가 그냥 끼워줄 거예요. 얘를 완전히 끝까지 집어넣지 않으면 여기 가드에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동봉되어 있는 렌즈 필터거든요. 끼우게 되면 렌즈 주변에 동그랗게 가드 테두리가 보이게 됩니다. 가드만 해서 요거는 거의 쓸 수가 없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요 후드만 최대한 안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가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무 댐퍼거든요. 댐퍼는 카메라 진동을 줄여주는 부품인데, 이 4개의 구탱이에 이 고무 댐퍼를 안에다 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댐퍼를 다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프레임에다가 마운트 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 나사를 이쪽 고무 댐퍼 들어간 부분에다가 체결을 할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게 고무 댐퍼가 이렇게 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버리게 되면 나중에 카메라에서 젤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VTX 와이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자, 조립이 다 된 상태예요. 굉장히 이쁩니다. 배터리 체결 안 하고 70g대고, 배터리를 체결을 해도 100g 이하예요. 90g대 마이크로 드론입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선하고 C타입의 데이터 케이블선을 이쪽에다가 끼워주고 베타플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에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요 다운로드, 윈도우나 맥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저렇게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를 연결만 해주면 저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저쪽 안에 있는 드론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조종기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 FPV DJI용 조종기가 하나 있고, ELRS OpenTX, 제가 보통 비행기 많이 날릴 때 사용하는 조종기가 있는데, 그 조종기 말고 일단 FPV, 이 DJI 조종기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인딩을 시키려면 우선 이게 옵소리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선풍기를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배터리를 체결을 해주시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나서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종기를 한번 바인딩을 시키면 깜빡깜빡 거리다가 삐빅 거리면서 이제 연결이 되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포트 한번 보시게 될게요. 이게 처음에는 USB VCP가 하나 있고 UART 3번하고 4번이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ELRS 조종기를 사용하실 때는 이 3번이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고, 저처럼 FPV 드론 요 조종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게 UART 5번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VTX MSP 디스플레이 이걸로 활용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헷갈렸던 거는 베타플라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그 FPV 드론을 활성화할 때 5번이 아니라 6번이 활성화되도록 그 가이드 비디오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 6번은 구형이고, 지금 저희가 구매한 요런 신형 베타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맞습니다. 그럼 요렇게 요것만 하시고 저장하고 재부팅을 꼭 눌러야지만 요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트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환경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요 가속도계 요거 두 개 하고, 이쪽에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RX 로스트 셋 여기하고 비퍼 설정 부분이 다 꺼져 있는데 요거는 다 켜놓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LED 컬러 RGB LED 스트립 지원 요거 사용하실 분 요거 누르면 되고, 여기서는 요 세 가지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고, 프리셋도 건드리지 않았고, PID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PID 프로파일 설정하고 레이트 프로파일 설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우측에 보면 이게 전문가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롤 같은 경우에 롤 값을 48, 50, 48, 피치 값하고 요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댐핑하고 추적,
스틱 응답 같은 경우에는 뭐 1.5, 0.9, 1.2로 했습니다. 그리고 컷오프는 10이고 요런 거로 그냥 고수분들 하시는 거를 그대로 값을 가져왔어요. 이게 초보자들은 그냥 초보 세팅을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여기 레이팅 형식이 뭐 베타 플레이트에서 소수점 다리로 바꾸시는 분도 있는데, 아바타 기준으로 160, 160, 130 정도로 이 커브 값을 놨습니다. 수신기 보게 되면 이제 제대로 들어갔나 보면 여기 요 제대로 하고 스로틀 움직이고, 얘도 롤하고 피치 제대로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로 저장한 다음엔 저장을 하시고, 모드에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드 숨기기가 다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저는 4가지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퍼는 지금 얘를 맨 위로 올렸을 때 옥수 2번이거든요. 떨어졌을 때 드론을 찾기 위한 거고요. 아미 같은 경우에는 옥수 2번으로 이 키값을 넣어놨습니다. 앵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틱을 놨을 때 어느 정도 드론의 FC가 간섭을 해서 일반 센서 드론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게 앵글 모드인데, 앵글 모드 값은 N에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앵글보다 이제 에어 모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스포츠 모드 값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는 거고, Flip over after crash, 이거는 크래시 한 다음에 이렇게 거북이 모드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C1 값에 지금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랑 똑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최소값하고 최대값 있잖아요. 요거를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터는 건드릴 필요 없고, OSD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여기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나오는 건데, 뭐 그냥 저는 다른 거 안 넣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뭐 배터리 경고, 매우 부족,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 정도로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 그대로 만져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O3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요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히려 야외에서는 속도를 붙여가지고 날리면 쉬운데, 실내에서는 더 날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이거 비행시간이 한 3분? 해서 한 4분까지는 못 날리는 것 같은데, 비행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집중해서 날리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해보면, 파버피콘은 초경량 컴팩트 시네오프 타입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이에요. 자체 무게가
100g 미만으로 현재 가장 가벼운 4K FPV 드론인데요. 특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DJI O3 에어 유닛하고 웍스네일, 아바타 HD 프로나 아니면 비스타 HD 디지털 FPV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카메라나 사양을 장착할 수 있고, 우려했던 고무 댐퍼에 의한 젤로 현상은 없었고요. 고화질 비디오의 안정적인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이 배터리 베이하고 HD, VATX 마운팅 브래킷 덕트 높이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비행 경험이 향상이 되었고, 배터리 고정 방식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와 용량의 배터리 호환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배터리 용량이 커지게 되면 하단에 이 배터리 트레이 요걸 제거하고 벨크로를 사용해서 비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배터리 자체를 여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착륙을 하게 되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통통통 치거나 아니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량 프레임이라서 부서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나무에서 떨어지고 뭐 착륙도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충격이 가기는 했는데, 이 생각보다 프레임의 내구성은 좋았던 것 같고, 뭐 파손이 되더라도 쉽게 파츠만 구입해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팝업피커의 비행 경험은 매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민첩했는데, 5인치 레이징 드론은 불가능한 좁은 공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초벌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DJI O3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 중 특별히 신호가 끊기는 경험은 없었고, 반경 500m 내에서는 안정적인 비디오하고 RX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와 비행 시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멀리 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고요. 특히 스로틀을 확 올리게 되면 저전압 로우 배터리가 뜨기 때문에 크루즈 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450mA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면 실제 비행은 아마 3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출력을 올리려고 스로틀을 쭉 최대로 밀면 이게 5초 만에 로우 배터리 부족 알람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배터리의 45C 방전율이라고 하는데, 이 45C는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타입을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75에서 한 100 정도, 100C 정도 되는 리튬 배터리를 따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스타일의 드론 비행을 원하고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을 원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드론은 초보용 드론은 아니고 일반적인 센서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 없이는 조종하기 어려운 드론입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Uncrashed나 Liftoff 같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연습하는 게 꼭 필요해요. 대부분 한 20시간 정도 연습하면 야외에서 어느 정도 비행은 가능하고, 한 저 정도는 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좁은 공간을 통과하거나 장애물 통과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 주세요. 앞으로 구독자 10만의 실버 버튼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뭐 드론하고 뭐 비행기나 뭐 헬기, 자동차 같은 것들 창고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이벤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